네, 안녕하세요. JTBC 사회이부 최승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JTBC 사회부 이선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4시 16분에 페이스북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매일 오후 4시 16분에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팽목항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 보시면 뭐 이선화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머리도 헝클어지고 지금 난리가 있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오늘 세월호 이동 작업도 좀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오늘 이른 네. 아침부터 또 비도 내리고 이제 바람도 세지면서 이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양 작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남은 작업이 이 운반선 선미에 붙어 있는 날개탑을 제거하는 작업이랑 그리고 이 세월호 선체랑 이 운반선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 두 가지인데요. 지금은 파도가 높은 상황이라 아직은 이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예정대로 작업이 잘 진행이 되면 30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내일 저녁 때쯤에 출발을 해서 31일 날 목포신항에 도착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계속 바람이 세게 불고 지금 파도가 높아서 아직 어떻게 될지 인양 작업이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오늘 오후에 날씨를 다시 보고 작업을 재개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해양수산부 입장으로는 내일 출발에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수산부 말씀하시니까 어제 사실 어제 제가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선화 기자랑 둘이 같이 연결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후 4시 30분에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또 하필이면 미 수습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이 됐다는 속보가 떠서 이선화 기자는 해양수산부의 브리핑이 있는 진도군청으로 가고 저는 여기서 페이스북 시청자분들한테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뭐 가족분들의 심정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던가요? 저희가 어제 밤늦게까지 서망항에서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그 뉴스를 듣자마자 나갔다가 오셨거든요. 세월호까지 갔다가 오셨는데 그때 또 저희가 또 지키고 있었죠.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네, 어제 이제 부모님들. 국과수 직원들이랑 해수부 직원 그리고 해경 네. 함께 이제 서망항에서 배를 타고 해역을 둘러보러 갔었습니다. 이 유해가 있는 곳으로 발견된 곳으로 갔었는데요. 이제 다행히도 네. 미수습자의 이 유골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약간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미수습자의 유골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이동을 하기도 했었고 뭐 천공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계셨는데 이 동물뼈라고 하니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3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 뭐 작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소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참 안도라는 표현이 참 이상하긴 한데 이 현장에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선화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다가 뭔가 그래도 이게 유실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그런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고 근데 결국에는 또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다고 해요. 충격이 굉장히 심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분들을 좀 옆에서 도와주시는 도우미 말을 좀 들어봤더니 네네. 차라리 뭐 울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좀 감정을 표현하시면 덜 슬플 텐데 어제 돌아오셔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넋을 놓고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슬프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또 아침에 나갔다 오셨죠? 사고 해역까지. 네, 사실 이제 팽목항에서 계속 계시는 가족분들도 계시는데 이 생계 때문에 본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수습자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이제 처음 해역을 둘러보러 왔었는데 뭐 사실 지금 사흘째 인양 작업이 이뤄지는 해역을 둘러보러 아침마다 배를 타고 나가시기는 하는데 가시고 오실 때마다 굉장히 계속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3년 기다렸는데
이거 지금 못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사고 해역에 나갔다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배가 떠오르는 완전히 배가 떠오른 모습은 처음 오늘 보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시기는 굉장히 가슴이 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이선아 기자는 사실 오늘은 좀 바람이 심해서 인양 해역으로 못 나가지만 한동안 계속 500m까지 저희가 이 세월호가 네. 얹어져 있는 반잠수식 운반선 근처에 가서 매일 메인 뉴스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가까이서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이제 500m라고 하면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이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거든요. 세월호 갑판도 볼 수 있고 뭐 거기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인양업체 직원들의 모습까지 이제 움직임까지 볼 수가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사실 그냥 큰 배가 반잠수식 운반선 위에 놓여 있는 정도인데 가까이 가서 볼수록 뭔가 부식된 모습도 보이고 뭐 아래 기름띠 형성된 것도 보이고 하니까 더 뭔가 마음이 착잡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더 네. 가슴이 아픈. 네, 마음이 아픈. 근데 희한하게 배멀미를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배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요동치거든요. 지금 살짝 저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약간 잔잔해 보이기도 하는데 막상 배가 나가서 해역 근처까지 해역 근처에 가면은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해역까지 가는데 이 파도가 더 거세지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배멀미를 안 해서 네. 무사히 뭐 라이브도 진행하고 했는데 저희 카메라 기자 네, 선배랑 오디오맨 네네. 굉장히 배멀미가 심해서 매번 이제 중계를 하러 나갈 때마다 좀 고생을 고역을 하시죠. 치르고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아까 방금 미수습자 가족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선체조사위원회라는 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어제 발족이 돼서 공식 출범을 했죠, 출범이 돼서 어제. 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아마 지금 깃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이쪽 비춰주시면 저 회색 컨테이너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집 모양의 이 컨테이너동 뒤쪽에 저 옆에 있는 건물에서 지금 선체조사위원회 8명이 와서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이 앞으로 세월호 이 선체조사나 미수습자들의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네. 네. 사실 이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진상 조사도 좋고 다 해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을 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이분들한테 지금 이제 뭐 조사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서 이 2시부터 이 회의가 시작됐지만 네. 아직도 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듣기로는 이제 뭔가 이 가족분들이 뭔가 마음을 담은 이 본인들의 약간 뭐랄까요,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선체 조사를 할 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이제 합의문 같은 거를 이제 이 선체조사위원회와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조율이 사실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하고 지금은 저희 방금 들어온 뭐 이런 소식에 따르면 약간 좀 이렇게 큰 소리가 오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관련된 내용은 아마 저희가 이따 메인 뉴스룸에서 또 이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예, 그렇죠. 메인 뉴스룸 전에 저희 사건 반장 네네. 그리고 이제 정치부 회의 때 연결이 있어서 지금 중간에 나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저는 안타까우시겠지만 네, 이선아 기자를 여기서 보내주시고 40분인가요? 네 38분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럼 또 다른 모습의 이선아 네. 기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여기서 먼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시나요? 네. 네. 네, 갑자기 또 혼자 하게 되니까 좀 썰렁하기도 하고 이게 주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기 팽목항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저밖에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쪽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좀 썰렁하기도 한데 주말에는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들한테 좀 섭섭함을 많이 표시를 하세요. 언론들한테 왜 섭섭하냐? 이제 뭐 3주기나 아니면은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이렇게 가족들을 찾지 말고 좀 평소에도 많이 와서 물론 오늘은 평일이기도 하고
날씨도 많이 좋지 않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많이 찾아와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세월호 사건 같은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늘 찾아뵙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좋아해 주셔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선아 기자가 가고 이제 또 원래 사실은 저희가 이제 4월 16일 그러니까 4시 16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매번 10분 정도 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후에 또 다른 걸 취재를 해서 뉴스를 좀 전해드려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는 동거차도에서도 하고 팽목항에서도 하고 조만간에는 이제 세월호가 이동할 목포신항에서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포신항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벌써 지금 준비가 꽤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는 아직 바다에 떠 있지만 이미 배를 받아들일 준비 1.8m 높이의 이 안전 펜스 같은 것도 다 설치가 됐고 가족분들, 유가족분들과 뭐 미수습자 가족분들 그리고 해수부 직원들이 상주할 컨테이너동도 오늘 듣기로는 55개까지 이미 설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나중에 이제 뭐 뉴스 화면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은데 이미 방송 차량들이 모 방송국은 거기다 메인 뉴스룸 무대도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희가 거기서도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을 해서 목포신항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좀 짧지만 아쉽지만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번에 오후 4시 16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JTBC 사회 2부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